7월 12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 할 때 인상 쓰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은데요. 그럼 웃으면서 할까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원전, 특히 UAE 원전 수주, 4대강, 그리고 경제 양극화가 심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이 토론을 뉴스 브리핑에서 하시고 싶은 분, 일정한 수준은 돼야 되겠죠. 대학 교수나 대기업 국책연구소 연구원이나 무슨 정경련이나 또 원전과 관련해서 깊숙하게 관계했다는 분 글 자꾸 올리는데요. 그런 분 내지 4대강에 관여한 건설회사 간부거나 4대강을 입안한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 저하고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해당 주제로 토론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수용하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고요. 저 아무하고나 토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언제든지 토론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익명에 숨어서 무책임한 글들 날리지 말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이 뼈가 아프다 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그 당연한 진리를 이제야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늦다고 할 때가 빠른 것인데 이런 어떤 깨달음이 정말로 올바른 이런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건데, 이렇게 깨닫고도 해법은 다르게 내린다면 이 깨달음이 그야말로 무의미한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 즉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대치, 핵과 미사일 위기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우리가 문제의 당사자이고 해결을 주도해야 된다. 미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에게 맡겨둘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근무를 했던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마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개발이니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니 경제적인 데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도 전시작전권 이안 같은 많은 일들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G20 갈 때만 하더라도, 베를린 선언을 다듬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한국이 남북 문제를 주도할 운전석에 앉게 되었고,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주도와 또 이 문 대통령 개인의 남북 문제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운전석 티켓을 바탕으로 독일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함으로써 G20가 전부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면서 G20의 핵심 의제도 남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마디로 한국의 주도를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의제로 채택되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과 G20 다녀온 소회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13개 국가의 정상과 미팅을 했고 그들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지한다고 하지 그걸 지지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지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북한을 한편으로는 제재도 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ICBM을 해결하는데 주도를 좀 하겠다 하면 그 문 대통령을 만난 외국의 총리나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 하지마. 가들 될 놈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근데 잘 안 될 거요. 될 것 같으면 와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겠어. 그러고는 겉으로는 아 그래요. 아주 좋은 이야기네요. 지지합니다. 한번 잘 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우리의 의제를 국제적인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G20가 언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발 서브프라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붕괴되는가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아마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인 위기가 그렇게 심했던 적은 역사상 그때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제공황의 수준을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형태의 금융재정위기가 각 나라들을 덮쳤고요. 이걸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양적 완화, 즉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어서 이 채권을 사면서 돈을 시중으로 푸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 환율의 등에 대한 조작을 금지하는 어떤 부분, 그래서 이 당시 무역 등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부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일정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위 7개국, 선진 7개국 회의 G7이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커버가 좀 불가능하다 해서 고민 끝에 상위 대륙별로 한 몇 나라씩 상위 20개국을 이렇게 G20라고 해서 모여서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의논하자. 이렇게 해서 이 회의가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회의가 열린 독일의 함부르크에는 이 G20가 이 세계화와 이 기성 자본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위한 그런 어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해서 유럽의 좌파들이 반세계화, 반자본주의를 내걸고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G20에서 이런 이 북핵이라는 이 외교 문제, 정치적 문제가 논의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문 대통령은 자신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갈 방향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런 성과에도 북핵 해결의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면서 뼈저린 현실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번 G20 회담에서 각국의 정상을 만날 때마다 이 북핵 문제를 G20 정상회담 최종 선언에 이렇게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결국 이번 G20에서는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 일가 중러가 대립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모습을 노출했을 뿐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와 북한의 ICBM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절박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도 해결할 힘이 없다고 말한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이 뉴스 브리핑에서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헬명이고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러시아도 북한 편을 들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북한의 핵 ICBM 보유를 인정해 줄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당장은 전쟁을 하거나 북한을 선제 폭격할 의사도 없으니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해결해 가려 그러는데, 한국이 내놓은 제재와 대화 배경이 과연 북한 측에 먹혀들겠느냐. 또 한국 측에서 일각에서 이야기한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국의 전략적 자산 무기들을 축소시키는 부분이 이렇게 가능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우리가 어느 쪽인지 한쪽 편을 갖다가 선택해야 될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적인 동맹 헬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떡 줄 사람이 중요한데, 떡을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이라는 떡을 양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북한입니다. 떡 줄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김치국부터 마셔서 북한을 우리가 협상으로 끌고 나오겠다고 그 티켓을 산 것이, 그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성사될 수 있는 티켓이겠는가, 아니면 애초부터 앉을 수 없는 부도나 티켓이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죠. 자, 결국은 이 북핵과 ICBM을 둘러싸고 이 문제가 북한의 핵과 ICBM의 철회나 비핵화나, 또 더 나아가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4대 강국이 한국이 주도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의 한계도 분명히 알았고, 또 우리가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도, 또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이제 알았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문 대통령이 현실적인 이 한반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제 그 해결 방안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적인 인식을 한다면 남북 관계를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거기에 4대 강국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이루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대가와 이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 말대로 비핵화를 대화로 이끌어내어서 그걸 관철시키고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청구서에 선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텔에 들어갈 때 호텔 가격이 1박에 얼마다라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호텔 키를 받지, 호텔 키를 받아서 하루 생활을 하고 다음날 체크아웃을 할 때 비용이 얼마냐고 서로 협의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전에 예약하는 단계에서부터 호텔이 얼마다라고 하고, 호텔에 아마 예약 없이 한번 가보면 엄청난 가격을 부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약 단계에서 이 북핵을 해결하는 데 들어갈 코스트가 얼마인지 이렇게 알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 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호텔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지 좀 더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로 해결하고 있다고 할 거라고 떠버려 놓고 이 국민들한테도 전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엄청난 청구서에만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오는 청구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청구서, 북한으로부터 오는 청구서 등을 앞에 놓고 어찌할 바 모르는 신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매우 우려합니다. 자, 그나마 문 대통령이 한미일 이 3국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시진핑한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한미일 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판단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망신을 안 당하고 살려면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도 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4대 강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느끼고 있고 북한은 뭘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고, 또 우리가 어쨌든 겉으로는 좋게 지내더라도 결정적일 때는 우리 편을 안 들 사람이 누구고, 중국은 무엇 때문에 사드 철회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 신문에 인터뷰를 한 존 매큐 전 미국 육군성 장관은요, 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덜 협조적일수록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군사 개입은 최후의 수단이지만은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가게 된다면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북한의 ICBM은 이전에 보지 못한 진행이고 매우 심각한 전개를 신속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ICBM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을 굳이 이 중국과 러시아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절하하고 중국과 손잡고, 이 미국 등이 중국과 손잡고 대북 제재를 더 높이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일수록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고, 미국으로서는 다른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북핵과 ICBM에 대한 효과가 없고, 북한이 완전한 수준의 ICBM을 개발해서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국으로 이렇게 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을 때는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중국은 국가 안보를 우려해서 사드를 한국에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책에 시비를 걸고 싶어서, 영향력을 걸고 싶어서 한국을 자기 쪽에 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한국이 이런 중국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없다, 사사건건 중국의 내정 간섭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뼈저린 현실인식, 한국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인식을 정말 진정으로 했다면요,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남북관계 주도 운전석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동맹과 적의 관계를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동맹들과 손잡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요, 괜히 되지도 않을 헛된 대화, 나중에 북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한국이 거절을 당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과연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도 생각을 좀 하길 바랍니다. 이쯤에서요, 그 남북관계 주도 운전석이니 베를린 선언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접고 그야말로 북한의 해결하는데 이 동맹들과 더불어서 같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핵이 어떤 형태로든 실마리가 이렇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요. 그 실마리는 북한의 핵 앞에 모두가 굴복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주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뒷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든, 아니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군사적인 제재를 가하든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손을 들든, 안 그러면 견디다 못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든, 안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일가만 드러내서 정권 교체를 하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언젠간 끝이 있겠죠. 그 끝을 갈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이런 무슨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북한이 대화로 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정말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버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이 문제의 지금과 같은 이런 빼저린 현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 무슨 개성공단 금강산 어쩌고 이렇게 가다가는요, 나중에 이 정권 자체가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소행하던 핵탄두를 완벽한 ICBM에 실어서 미국에 보낼 순간이 되었을 때 한국 너네는 지금까지 뭘 했냐라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책임론에도 부딪힐 수 있고요. 국민들에 의한 정권의 불신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늦기 전에요. 빼저린 현실인식을 했다면 방향을 바꾸기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건데, 이렇게 깨닫고도 해법은 다르게 내린다면 이 깨달음이 그야말로 무의미한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 즉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대치, 핵과 미사일 위기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우리가 문제의 당사자이고 해결을 주도해야 된다. 미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에게 맡겨둘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근무를 했던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마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개발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니 선으로 하면서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과 G20 다녀온 소회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13개 국가의 정상과 미팅을 했고, 그들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지한다고 하지 그걸 지지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지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북한을 한편으로는 제재도 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ICBM을 해결하는데 주도를 좀 하겠다 하면 그 문 대통령을 만난 외국의 총리나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 하지마. 그 아들 될 놈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근데 잘 안 될 거요. 될 것 같으면 와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겠어. 그러고는 겉으로는 아 그래요. 아주 좋은 이야기. (7월 12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 할 때 인상 쓰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은데요. 그럼 웃으면서 할까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원전, 특히 UAE 원전 수주, 4대강, 그리고 경제 양극화가 심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이 토론을 뉴스 브리핑에서 하시고 싶은 분, 일정한 수준은 돼야 되겠죠. 대학 교수나 대기업 국책연구소 연구원이나 무슨 뭐 정경련이나 또 원전과 관련해서 깊숙하게 관계했다는 분, 경제적인 데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도 전시작전권 이안 같은 많은 일들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G20 갈 때만 하더라도, 베를린 선언을 다듬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한국이 남북 문제를 주도할 운전석에 앉게 되었고,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주도와 또 이 문 대통령 개인의 남북 문제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운전석 티켓을 바탕으로 독일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함으로써 G20가 전부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면서 G20의 핵심 의제도 남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마디로 한국의 주도를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의제로 채택되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채우서 그걸 자꾸 올리는데요. 그런 분 내지 4대강에 관여한 건설회사 간부거나 4대강을 위반한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 저하고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해당 주제로 토론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수용하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고요. 저 아무하고나 토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언제든지 토론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익명에 숨어서 무책임한 글들 날리지 말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이 뼈가 아프다 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그 당연한 진리를 이제야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 늦다고 할 때가 빠른 것인데, 이런 어떤 깨달음이 정말로 올바른 이런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